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말 못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어려운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적 이유 등등이 있겠죠. 저도 이제 아이가 점점 크다 보니까 말은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관계가 어려운 거, 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꼭 가야만 하는 장소, 꼭 참석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 맞는 매너, 그곳에 맞는 질서 등을 지키면 참 좋은데 그 자폐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비장애들보다는 조금 적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아이는 눈치가 없을까? 왜 자폐 아이는 우리 자폐 아이는 왜 눈치가 없을까라는 것, 왜 눈치를 못 챌까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spectrumofhope.com에 나와 있는 Social Cues Missed with Autism이라는 아티클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어티즘 스펙트럼은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함 속에서 이 사회적 눈치, 사회적 신호를 캐치하는 것, 눈치를 채는 것, 눈치를 까는 것, 뭐 속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조용해야 되고 장례식 가면 조용해야 되고 또 음악이 나오는 데 가면 춤을 춰야 되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사회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혹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치를 깐다, 눈치를 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대화 내용의 컨텐츠에 맞게 우리가 그 신호들을 캐치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예절과 매너를 갖추게 되는데요. 우리 자폐 아이들은 참 어렵죠. 그래서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땡깡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조금 어그레시브해지죠.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불편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우리 자폐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아이는 넘버버리즘 무발화 아이기 때문에 어떤 폼이든지 말을 하고 좀 바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희 아이는 일단 말을 하자.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떤 소셜 신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캐치도 전혀 못해요. 한 번은 장례식에 갔는데 막 뛰고 소리 지르려고 해서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고 나온 적도 있고요. 사람이 많은 그 식당에 가면 요즘 식당에 가면 그 유명한 식당 항상 줄을 서야 되고 비시해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게 싫어서 우리 아이는 앞으로 쭉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신호이고 사회에서 눈치채기인데 그걸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이런 게 다 소셜 스킬,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 개입을 통하여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같은 장소, 뭐,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뮤직 콘서트, 뮤지엄, 박물관 등등은 매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셜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ABA 테라피스트도 있고, 의사들의 조언이나 충원, 조언,
그런 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받으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적 신호에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글로 성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치껏 오늘은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 오늘 클래스 분위기가 안 좋아, 오늘은 엄마가 분위기가 좋아, 떠들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회적 큐들이 그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걸 캐치하는 게 잘 중요한데 어쩔 때는 이게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 속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는 그룹 안의 공기, 이런 것들을 에티켓이나 그 매너죠. 매너라든가 그 다음에 예절 뭐 이런 걸로 가르쳐줘서 아이가 합당한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cognitive disorder 있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줘도 이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 자폐 아이들이 이런 소셜 신호를 캐치하고 눈치를 채는데 감정 교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 교감이 되지만 매우 낮거나 느리거나 그러니까 늦게 리스폰드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대화 주제가 바뀔 때 빨리 그걸 팔로우업해서 대화 주제가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뽀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버스 타요를 얘기하는데 애들이 버스 타요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스틸 뽀로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대화의 전환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큐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뽀로로 비행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타는 버스로 바뀔 수도 있고 버스에서 보트로 바뀔 수도 있고 보트에서 기차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화적 요소들이 다양한데 그거를 팔로우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 할 경우,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할 경우, 혹은 그 대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끼지 않아야 되니까 낄끼 빠빠죠. 그거를 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오티즘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자폐 아이들은 그런 신호들을, 그러니까 말로 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 환경, 컨텐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이런 사회적 신호는 톤, 그 목소리 톤이라든가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 007방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게임들 할 때 보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스피드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아이들을 많이 인볼브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아티클을 읽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저희 아이를 들여다보고 참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못 쫓아가고 못 따라가고 참여 못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볼 때 혹은 자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호, 소셜 큐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치를 채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벗게 해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폐에는 스펙트럼이라서 수만 가지 혹은 수십만 가지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봤는데 워킹 하더라 하고 적용했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워킹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 제가 이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리지만 there's no one fit al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걸 채워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 맞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원하는 것,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거기까지 아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헬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 아이 컨택이 힘들어요. 그 눈 맞춤이 어려워서 사실 그런 소셜 큐들을 많이 못 읽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톤 오브 보이스, 그 목소리 톤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니까 컨텐츠만 알고 그게 어떤 감정의 변화라는 걸 캐치를 못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다든가 눈은 무섭게 뜬다든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threatening, 위협으로 느껴져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도 그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의 저의 삶과 저의 감정들이 다 있지만 그거를 억누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이에서 그러죠. 쟤 눈치가 너무 없어. 아, 자식 눈치 너무 없네.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의 사회적 구성원 안에서의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자폐 아이들에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스페셜리 아이들이 그 얼굴로 표현되는 그런 그러니까 신호인데 그 대화나 이런 그 소리가 인볼브 되지 않은 무언의 신호들을 캐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제스처, 이런 것들 읽을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그 픽처나 어떤 사진들, 오늘 유튜브에 가면 그런 클립들도 있고요. 많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영상,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로 가르쳐 주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 주고 ABA 테라피스트랑 같이 워킹해서 이게 웃는 거, 우는 거, 슬픔 뭐 이런 거 등등등의 감정 표현들을 가르쳐 주고, 이럴 땐 대화를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때 개입을 해서 천천히 가르쳐 주고, 많은 행사, 많은 이벤트, 그리고 많은 어떤 다른 시츄에이션 상황들에 아이를 노출을 시켜서 거기서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배웠다 그래서 그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적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내가 주사위를 던졌고 내 말이 움직였으면 기다려. 다른 사람 차례.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윷놀이라든지 뭐 카드 게임이라든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고요. 저희도 그런 뭐 작은 게임이지만 저희 ABA 테라피스트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조그만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버전의 빙고 게임이에요. 아니면 그 모양 맞추기, 뭐 이쪽에 미키마우스 들었는데 카드를 뒤집으니까 미키마우스 찾아야 되는 그 투 픽처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서로 턴하고 기다리고 배우는 것들.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소셜 큐라는 게 너무 많은 different form이 너무 많아요. 수근수근 되는 것도 어쩌면 소셜 큐, 사회적 신호일 수도 있어요. 쟤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뒷담화 까거나 안 까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 안 원한다, 참여하길 원한다 안 한다, 이런 등등등등.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자, 오늘은 아이가 어리니까 학교 가서 게임을 할 거니까 게임. 그리고 어떤 툴이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때, 레고 블록을 만들 때 어떤 애는 3피스짜리, 3닷 피스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애는 넓은 게 필요한데
어쩔 때는 같이 동시에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참아주고 자기 턴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나쁜 개는 없단가요? 개는 훌륭하단가. 뭐 그 물어보면 개들도 강영호 그 조련사분이 그렇게 막 강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동물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동물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반면 희한하게도 우리 자폐를 기르시는 분들은 조금 풀어주는 듯 강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되고 이 나이 때까지 나이에 맞게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부모님들의 강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가 있고요. 아이의 배움의 속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등치는 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살 조금 넘었어요. 정신적 나이가 4살이 넘었는데 등치는 이제 16, 그러니까 14살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아이는 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살에 맞는 이 4살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물론 너무 많은 얘기를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만 오늘도 아이들의 그 사회적 교감, 공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